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2023년 소방단기 대구학원 면접반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 사회를 맡은 소방단기 대구학원 원장 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공무원학원 원장, 소방단기 원장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 치신 분들은 동도중학교 앞에서 뭐 박춘철 쌤도 보셨겠지만 저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찍어둔 사진 이렇게 올려놓고 뭐 딴 거 잘할 게 별로 없어서 뭐 위촉장이라든지 뭐 대학교에서 강의했는 거 이런 거 적어놨습니다. 예,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식수는 첫 번째 저희가 면접 메인 강사님인 이유석 강사님의 소방 일반 면접과 그다음에 최승민 저의 소방 관리형 면접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방 단기 면접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유석 이제 강사님한테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사람 많죠. 지금 강의 경력이 공무원 면접 관련된 것만 19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큰 엑스코 같은 데서 가서 설명회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하시고 뭐 노량진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강연과 그리고 지금은 공단기 오프라인의 이제 총책임자로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채용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깊숙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할 내용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면접 관련된 필수 지식 그리고 면접 필수 답변 요령 같은 부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공직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이런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역량 관련 질문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역량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생활들 아무래도 소방 조직이라는 부분 뭐 공무원 조직도 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있는 뭐 소방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설명회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제 방향성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있을 면접 특강이라든지 관련 면접 같은 거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소방 일반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이유석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린터 다 가지고 계시죠? 한 장짜리 실제 이제 여러분 선배분이 면접 본 사례 제가 모아놓은 게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듣게 되시면 이 강의 교재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분들의 많은 면접 후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발췌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앞에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면접 강의 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뭐 대구 외 학원들의 면접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한 번씩 이제 뭐 경북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할 때 면접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면접 강의를 주로 했고요. 그렇게 강의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면접 강의가 뭐 저의 유일한 직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면접 강의는 1년에 뭐 많아야 2-3달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달은 제가 뭐 공단기 소방단기 아시죠? 네, 그 학원의 오프라인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소방단기, 경단기, 또 공단기 학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메가랑 공단기가 통합되거든요. 소방단기랑
메가 소방이 통합될 거예요. 지금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기업이 결합되면 이제 소방 단기와 메가 소방이 이제 또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제가 관리자로 좀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제 밑에 있는 구성원이 한 150명 정도 제 밑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또 그분들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녹여서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셨으니까 우리가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면접의 질문은 다 뭐예요? 면접관이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도 하나의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하나마다 면접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도를 잘 알고 답변을 하면 성공적인 답변이 되는 것이고 전혀 의도를 모르고 답변하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동문서답,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면접 큰 틀에서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어떤 의도가 들어있어요? 큰 틀에서. 모든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지원 동기를 물어보든 공무원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냐 물어보든 살면서 힘들었던 적이 뭐냐 물어보든 기뻤던 적이 뭐냐 물어보든 최근 관심 있게 봤던 영화가 뭐냐 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든 모든 질문에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너 소방 공무원으로서 적합해? 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질문 앞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방 공무원으로서의 지원 동기가 뭐냐 물어보는 것이고 소방 공무원으로서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영화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관심 있는 시사가 뭐야 물어봤을 때 BTS, 뉴진스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방 공무원으로서 최근에 관심 있는 시사가 뭐냐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시사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 소방 관련 시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든 질문 앞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소방 공무원으로서 그 지원 동기도 공무원 지원 동기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방 공무원의 지원 동기 얘기해야 되겠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야 물어보면 무슨 장점 얘기해야 돼요? 소방 공무원으로서 가진 장점을 얘기해야 되겠고 뒤에는 뭐로 연결돼야 돼요? 이런 장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맡게 될 소방 공무원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 얘기를 조금 머릿속에 담고 우리 내년에 저번에 작년에 했던 후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뭐라 나와 있어요? 뭐 우리 학원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방단기 대공원의 면접 특강 듣기를 참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면접은 뭡니까? 결국은 면접장 안에서 면접관한테 내가 준비했던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때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가 상황 판단력도 뛰어나고 책임감이 뛰어나. 정말 난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면접장에서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내가 책임감이 있다고 표현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면접이란 것이 말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구나. 맞습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얼마나 과거에 창의성을 많이 발휘했고 리더십을 많이 발휘했는 거와 상관없이 면접장에서 표현을 못하면 그건 없는 겁니다. 억울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면접은 제가 이제 맡은 강의가 뭐냐 하면 인성, 역량 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다 단계를 나눠서 작성을 할 거예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인성 역량은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고 지원 동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뭡니까? 대구는 이틀이죠. 이틀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총 8시간 동안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이틀 동안.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원 동기 강의하면서 소방직의 지원 동기 예시 들어드리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성명령 다 조직생활 다 예시 다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의 가장 모범적인 답변들, 쉽게 말해서 면접관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답변에 대해서 다 예시를 달아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 때 달아드린 예시를 여러분이 면접에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자기소개 여기 한 90명 정도 모였으면 자기소개가 몇 가지가 돼야 될까요?
90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도 90까지, 장점도 90까지, 힘들었던 거 90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시는 당연히 들어드리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예시는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갖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 이건 좀 리스크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원 동기라고 물어보면 저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 이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지원 동기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지 완벽한 답변이 돼라고 하면서 각 답변에 들어가야 될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은 지원 동기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뭡니까? 소방 관련된 일이 정말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요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답변을 만드셔야 돼요. 자, 답변을 만들었어. 근데 면접은 뭐죠? 면접 뭐예요? 대화예요. 시험이지만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 스터디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면접 때 대화처럼 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면접관한테 낭송이 아니고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 뭔가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나면 나는 이런 경우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거라. 어떤 분이 이렇게 비난해. 너무 완벽한 답변, 너무 모범 답변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답변을 좀 해주면 안 될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모의 면접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치에 관계없이 마지막 순간에는 거의 완벽한 답변을 대부분 만들어 가세요. 물론 강의하면서 거짓말 안 할 수 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근 경험 얘기하라고 하는데 보통 3년 이내 경험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수험생활밖에 안 했단 말이야.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선으로 더 과거로 가야 돼. 근데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기억이 나 안 나?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한다 강의할 때 꾸미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 꾸민다는 건 뭐죠? 면접관이 후속 질문을 통해서 검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꾸미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다 착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꾸며서 와. 모의 면접을 하죠. 어색해요. 표정에 드러나. 모의 면접을 반복해서 하죠. 스터디를 하죠. 그럼 살이 붙기 시작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뭡니까? 맞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 이게 뭡니까? 면접의 완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꾸민다고 해서 100%다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했던 일을 했던 것처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저는 여러분한테 최면을 걸 거예요. 자, 5년 전의 일이면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업무, 그 일,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으면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럼 내가 아예 안 했던 게 아니죠. 최소한 50%, 60%, 70%는 사실인 거예요. 거기서 조금 보탰던 것들은 뭐죠? 후속 질문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경험하지 않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 없어. 그런데 면접장에서 창의성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설득할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외국인하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영어 회화 능력이 뛰어나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건 우기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아니고 뭐죠? 자만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경험이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뭐죠? 경험하지 않고 말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거 경험 많이들 안 하셨어. 솔직히 알아. 근데 면접 강의를 듣고 연습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긴 해요. 그렇죠? 근데 과거 경험을 많이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줘야 돼요? 우리가 가장 베스트는 이거죠. 내가 과거에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소방 관련된 일을 해보았고 성과 낸 적이 있다. 이건 가장 베스트예요. 그거는 직무 경험을 해봤다는 거니까. 이건 없잖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소방 관련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해왔다. 이건 좋은 거예요. 요거는 조금 있어요. 요거 조금 있겠죠. 여러 가지 자격증들 또는 여러 가지 체력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얘기하셔야 되고. 근데 뭡니까? 대부분 이거예요. 자기개발도 딱히 소방 관련 자기개발 딱히 안 했고 떠오르는 거 잘 없고 소방 관련 실무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소방관이 되어서 필요한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죠? 과거의 경험, 이게 소방 관련 일은 아니에요. 과거 경험 얘기를 들어보니 소방 관련 실무는 아니지만 소방 관련 일도 잘할 수 있겠네라는 상상을 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소방관은 누구예요? 면접관 누굽니까? 현직 소방관이에요. 그분은 뭐죠? 다양한 실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뭡니까? 본인도 소방 관련된 뭐 부하 직원, 위에 상사분 포함해서 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 이런 상황과 유사한데? 그러면 이런 일도 잘할 수 있겠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새끼 보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좋아. 이 뭐 소방 관련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해서 전략을 바꿔 성공했던 사례가 있네. 상황 판단력이 빠른 것 같은데. 그러면 소방 공무원 일할 때 이런 일도 잘할 수 있겠네라고 뭐죠? 연관 지을 수 있는 경험을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잘 판단이 안 될 거예요. 경험을 뽑아도. 그건 누가 판단해 준다? 학원에서 교수님들이 판단해 줄 거예요. 이런 경험은 우리 뭐냐? 경험이 많잖아요. 제가 19년 동안 몇 명의 경험을 받겠어요. 그 보면 이 정도 경험이면 상중하 딱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좀 부족해. 이건 적합하지 않아. 뭐 이렇게 판단해 주겠다는 거죠. 각설이 길었네요.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첫날에는 강의할 겁니다. 그럼 어때요?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후기들 쭉 볼 거잖아요. 예상 질문 쭉 보면 이거는 인성 면접에 관련된 질문이고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면 되겠네라고 우선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답변을 만드셔야 되겠죠? 당분간은. 그렇잖아요. 모의 면접도 뭐예요? 입을 뗄 때 해야지. 자기소개 지원 동기 뭡니까? 물어봤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모의 면접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봤죠? 저도 해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 여기밖에 안 돼. 20분 동안. 그건 수업이 아니잖아. 시간 낭비잖아.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합니까? 답변을 다 달아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그 모의 면접 보시는 분의 스케줄이 다 다르겠지만 뭐 보통 이렇게 하긴 해요. 처음에는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인성 면접 정도만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준비를 좀 해라. 하면 이제 뭐 예상 질문에 답 준비를 해오겠죠. 그래서 이걸 좀 돌리고 익숙해지면 확장, 익숙해지면 확장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 그거는 뭐 그 모의 면접 하시는 교수님의 스케줄이 다른 것이고 어쨌든 요렇게 한 다음에 뭡니까? 강의를 쭉 한 다음에 스터디 조직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스터디 조직에서 뭐 합니까? 스터디 하셔야 되겠지. 처음에는 뭐 거창하게 뭐 3대1 뭐 이런 스터디 할 필요 없고요. 4명이 모이면 2명 짝지어서 묶고다가 계속 하시면 돼. 입을 떼야 되니까. 그래서 입이 어느 정도 떼지고 컨텐츠가 확보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스터디에서 3대1 스터디 하시고 여기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잘 몰라.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교수님 만나 뵈서 실제 면접처럼 스터디 하시고 보완점 체크 받으시고 또 그걸 보완해서 다시 한번 스터디 하시고 다시 모의 면접하고 요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등은 툭 찌르면 뚝 나와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모의 면접 보면 이래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그래서 첫 질문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디 살아요? 물어요. 자기 주소도 까먹은 사람 되게 많아요. 대구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돼서 그래. 그래서 툭 찌르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긴장하시는 분들 뭐 우황청심은 드시고 간다 뭐 되게 약을 많이 뭐 하시는데 우황청심은 드시고 가서 축 늘어지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면접 때 덜 긴장할 수 있는 긴장은 돼. 안 될 수가 있나? 덜 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사한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 그래서 뭐 장난컨대 강의 들으시면 실제 면접장에서 받는 질문의 70~80%는 다 면접 때 우리 학원에서 모의 면접 때 했던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보장할게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가 받았던 질문들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다시 익숙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뭐 대충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뭐 한 이틀 동안 쭉 정리해드리고 스터디 조직해드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스터디 열심히 연습을 하는 도중에 또 김동준 교수님께서 이 소방전공 면접특강 중간에 한번 듣고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뭐 3분 스피치도 해야 되고 이 산조서도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개별 면접도 하는 경험들을 가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프린트 보죠. 자, 면접 상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선배분이 어떻게 면접을 받는지 한번 보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라도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면접의 기본적인 방향성 정도는 좀 얘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집단 면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이 있었어요. 토론 면접. 이 토론 면접 주제가 이제 토론 면접이 없어지죠. 없어지고 뭐로 바뀝니까? 이 3분 스피치로 바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토론 면접 주제가 곧 뭐다? 3분 면접 스피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사적이고 좀 정책적인 것들을 3분 동안 스피치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토론 면접 이거였다 그렇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공무원에게 2, 3인의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을 줘서 출산율을 올리겠느냐 대답해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 했던 집단 토론 면접도 사실상 3분 스피치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대구지방직, 일반직 공무원의 토론 면접은 실제로 주제를 던져놓고 6명을 앉혀놓고요. 30분 동안 토론을 시키고 면접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30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시켜서 정책적인 결과를 내놔. 이게 일반적인 공무원의 토론 면접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소방직 토론 면접, 집단 면접은 그냥 돌아가면서 좀 발표하는 형태였어.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 3분 스피치가 그냥 유사했어요. 어쨌든 집단 토론 면접의 주제가 3분 스피치화되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도는 일단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면접을 했죠. 어쨌든 뭐 이분 또 모의 면접에서 질문과 매우 유사하게 나와서 자신감 있게 대답이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 자기소개예요. 우리가 뭐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첫 질문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은 뭐가 중요하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자기소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질문 앞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자기소개해봐라. 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뭐 언제 어디서 태어나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이잖아요. 네가 왜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소개해봐 이 말인 거잖아요. 자기소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소개 내용의 중심은 뭐예요?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중심 내용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좀 더 뭐 면접 용어로 하면 핵심 역량이 되겠죠. 핵심 역량이 중심 내용으로 돼야 돼요. 요거를 한 50초 동안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창의 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창의, 성실, 고객 지향성이라는 세 단어로 저희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례, 고객 지향성 마인드를 발휘했던 사례를 넣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업무를 잘 해내겠다 얘기하는 것이 자기소개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접에서 꼭 우리가 자기소개해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이걸 좀 바꿔서 물어보기도 해요. 자기소개해봐라고 하면 그냥 약 한 50초, 1분 동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장점을 가지고 썰을 얘기하시면 돼.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소개를 2분간 해보세요. 자기소개를 3분간 해보세요 정도는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물어봐요. 물론 뭐 이렇게 뭐 군무원까지 넘어가면 뭐 동물에 빗대어서 물건에 빗대어서 이렇게 물어보긴 합니다만 사실 일반 공무원 면접, 소방직 면접은 그렇게 잘 안 물어봅니다. 그냥 시간적인 옵션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2분간 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점을 2분 동안 풀 겁니까? 2분용 장점, 3분용 장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소개에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원 동기랑
포부는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포부는 어차피 지원 동기 만들 거잖아. 포부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소개를 2분간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소개를 저의 지원 동기와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이 되는 겁니다. 3분은 뭐죠? 저는 저의 소개를 저희 지원 동기, 장점, 포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3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면접을 되게 단순화시켜 줄 거예요. 이 첫날 강의 들을 때는 와,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준비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되게 단순하네 라는 생각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은 몇 개만 필요해요? 3개면 충분합니다. 자, 경험 3개면 힘들었던 거, 기뻤던 거, 기억에 남는 순간, 슬펐던 거 다 됩니다. 다 되고 여기서 플러스 뭡니까? 장점, 단점까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면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뭐예요? 그 까다로운 면접이 국가직 면접이에요. 자, 국가직 면접도 면접 3개로, 경험 3개로 다 막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었던 경험 따로, 기뻤던 경험 따로, 기억에 남는 경험 따로, 갈등 경험 따로, 창의성 발휘했던 경험 따로, 책임감 경험 따로, 성실 따로 왜 다 만들어요? 못 만들어 이거는.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경험, 쉽게 말해서 학원에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은 몇 개만 가지고 들어가요? 3개만 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효과적으로 다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면접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어 드릴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 물어봤죠?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 아주 많이 물어보죠. 이거는 뭐 모든 직종의 면접에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학생들 되게 헷갈려 하세요. 왜? 면접을 갔어. 그 면접관이 야, 상사가 부당한 지시 후기를 보잖아. 후기를 봤더니 야, 상사가 부당한 지시하면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 어떤 사람이 야,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는 게 맞으니까 거절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야, 거절한다고?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거절하는 거 아닌가? 좀 헷갈려. 근데 다른 분 면접 보니까 따르겠다고 한다. 따르겠다고 또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면접관 또 뭐라 그래요? 따르겠다고? 또 이래요. 따라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리죠? 이해되시나요? 왜 헷갈릴까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면접관이 질문하는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부당한 지시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질문에 면접관의 취지는 뭐죠?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상황 제시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상황 제시형 질문 많이 들어봤죠? 이런 질문이 뭐예요? 상황 제시형 질문이에요. 이 상황 제시형 질문의 면접관의 질문 의도는 뭐냐면 야, 너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부당하다 뜻 뭡니까? 이거 면접에 아주 빈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돼. 부당하다 뜻 뭐예요? 그렇죠. 뭐 비슷한 얘기 다 하셨어. 자, 부당은 일단은 위법은 아닙니다. 위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법하면 명확하죠. 위법은 안 하는 거잖아. 근데 부당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법하지는 않으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 지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공무원 면접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뭐 이렇게 사용된 뜻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은 부당한 지시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 공익에 반하는 지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 의무에 무엇입니까? 복정의 의무 있죠. 이런 생각도 해요. 위법하지 않으면 공무원 의무에 복정의 의무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강의 들을 때 이 공직관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무원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가 조직에 충성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의 사명은 뭐죠? 공익 증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답은 명확하죠.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 조직에 충성하는 이유는 공익이잖아. 부당은 공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맞아. 일단 결론 알겠어. 결론 알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익에 반한다는 매우 애매한 얘기입니다. 특히 여러분처럼 갓 공직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있죠. 입장에서는 매우 애매한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일상에서 그런 거 많이 접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 트럭들 과적이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는 트럭들 물건 말 과적 막 초가 막 용량 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허용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이해되나요? 우리가 과적을 왜 못하게 합니까? 도로 파손되고 어떨 때는 뭡니까? 교량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기 하중을 넘치면. 그런데 과적을 허용한다고? 그런데 뭡니까? 그때 상황이 뭐였어요? 화물연대 파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뭡니까? 뭐가 더 공익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두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시멘트 등등이 건설 자재 등등이 공급이 안 되어서 전국에 있는 건설 현장들이 마비되는 것과 일시적이지만 교량 등등이 조금 위험에 빠지는 것들, 어느 게 더 공익적으로 큰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판단?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뭡니까? 그때는 부당한 것들이 상황이 바뀌면 부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공익적이지 않았던 것이 상황이 바뀌는 건 뭡니까? 공익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 10시 후에 식당들 다 영업 정지시킵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우리가 독재 국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시 후에 만나서 술 마시지 마. 5명 이상 만나지 마. 술집들 다 문 닫아. 평소 같으면 수용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뭡니까? 방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10시에 문 닫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뭐죠? 더 공익적으로 크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뭐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반발하죠. 자영업자들. 이 때문에 다 나간다. 손실보상해달라.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당하다, 공익적이다라고 판단하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자, 그 상황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다시 질문 돌아와서 내가 신입 직원이야.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해라고 시켜. 그렇죠? 되게 애매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넓이와 범위에 따라서 교량만 보면 부당하지만 전체 건설 현장까지 같이 보면 또 건설 현장이 멈춤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파괴 효과들, 뭐 쉽게 말해서 건설 현장이 멈추면 뭡니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건설 현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멈추면 수천억씩 손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보면 이거는 공익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 직장 시켰어. 근데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뭐죠? 보고 나서 이 신입 직원이 제대로 상황도 모르면서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뭐죠? 상황실 질문은 뭐다? 내가 그런 상황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라는 질문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단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상황 알았으니까 답변 어떻게 만들어 갔을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분한테 지시한 취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여쭤볼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취지를 이해했어. 그럼 뭡니까? 그래도 제가 뭐예요? 실무자고 담당자잖아요. 그러면 제자리에 돌아와서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런 지시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꼼꼼히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좀 구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장 선생님한테 보고 드릴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보고 드리는데 불구하고 이게 정말 질문처럼 부당하다, 공익적으로 문제가 되고 위법하거나 도덕에 반한다는 확신이 들면 뭐한다? 거절하면서 만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게 뭐죠? 상황제시형 질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 이런 상황제시형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질문들 뭐 많잖아. 얼마 전에 교육청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되게 뜬금없이 학교에서 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UFO가 나타났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도 실제 면접 질문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면접 준비하시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매뉴얼을 찾아요. UFO가 나타났을 때 대처 방안. 그런 게 있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의 취지를 모르는 거지. 핵심이 뭡니까? UFO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특정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닥치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상황제시형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방공무원 되시면 모든 것이 다 매뉴얼에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죠? 상황에 맞게,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니까 매뉴얼보다 상황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태원 사건처럼 매뉴얼이 없어. 가만둬. 그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변이 뭘까입니까? 뭐예요? 그럼 간단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도 갑자기 위협이 나타나면 질서가 무너져서 뭘 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피소로 대피시키겠다. 그와 동시에 윗선에 빠르게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리고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게 면접을 처음 보면 UFO 이게 무슨 매뉴얼이지? 그러면 답이 안 나와. 그러나 이게 불특정, 예상할 수 없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이면 답은 쉬워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게 다 뭐다? 상황 제시 질문이에요. 그래서 부당한 지시 거절하겠다. 맞아. 매뉴얼적으로 맞아. 그건 매뉴얼을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상사가 업무를 나에게 미룰 때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도 되게 까다로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잘 피해 가셨어. 아마 앞에 면접에서 자기소개라든지 이 부당한 지시에서 답변을 좀 깔끔하게 하다 보니 요 다음 질문이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면접관에 크게 꼬투리 잡지는 않았어요. 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갑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 상사에 내가 할 일을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죠? 부당한 지시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 잘 피해 가셨는데 원칙은 첫 답변에 이건 같아요. 우리가 상사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상사가 갑자기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업무를 떠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도 파악을 안 하고 본인 일이면 거절하겠다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답변에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사님께서 갑자기 더 중요하고 급한 업무가 생겼을 수 있으니 일단 지시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뭐죠? 이게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하시거나 하면 뭐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가 침해되게 되고 업무를 꼼꼼하게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또 공익에 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전검사를 꼼꼼히 해야 되는데 상사가 자기를 막 시켜. 그럼 이게 소홀해지면 뭡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더 공익적인 큰 사고가 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뭡니까? 상사님께 기분 적당한 상황을 적당한 상황에 기분 나쁘지 않게 좀 건의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적 회피 방법이에요. 근데 앞단에 면접 잘 봤어. 그럼 면접까지 넘어가죠. 그래? 알겠어. 넘어가죠. 근데 조금 못 봤어. 아니면 이 면접관이 뭐죠? 이 압박하고는 의도가 있어. 그럼 면접관이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압박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사가 지속적으로 본인 업무를 자네한테 떠넘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떠넘깁니다. 압박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뭐죠? 계속 하겠다 이건 정답은 아니잖아. 이미 내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공익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뭐예요? 윗선에 보고하겠다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윗선에 보고하겠다 얘기하는 순간에 면접관은 옳거니 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선에 보고하겠다라 너 그럼 지금 내부 고발하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면서. 쫄면 돼, 안 돼? 쫄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면접관 넘어가 주나? 안 넘어갑니다. 한 번 더 긁어 넘어집니다. 야, 너 내부 고발하면 조직 분위기 엉망이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왜 내부 고발해서 이 조직 분위기 엉망을 만드냐? 너 그렇게 질타고 질책하고 책임 떠넘길 텐데 그런 내부 고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강의 때 배울 내부 고발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래도 하겠다.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돼. 그러면 면접관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음 변치 않을 자신 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면접 준비가 잘 안 되면 이 압박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눌러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 이해되시죠? 자,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면접에서 이 받을 수 있는 압박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 그 실제 면접에서 압박받은 사례 그리고 그 탈압박했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일종의 압박으로 갈 수 있었으나 압박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취지는 뭐예요? 한 방에 거절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 일이 바쁜데 직장 상사가 동료일까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방금 잠깐 말씀드렸어요. 뭐 말씀드렸습니까? 본인 일을 떠넘기는 직장 상사의 마음이 상황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죠. 그 제가 강의 때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직장 상사의 마음 3가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요? 면접관 누구예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직장 상사가 내한테 계속 주말 근무를 시켜. 내한테만, 다른 사람한테 안 시키는데 내한테만 계속 주말 근무를 시켜. 왜 시킬까? 내가 미워서 시키나? 아닌가? 등등 있겠죠. 그렇죠? 내한테 주말 근무를 시키는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알아야지 뭡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신 면접관이 누구예요? 직장 상사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회사에서 특정 직원을 골라서 야근 시켜요. 주말 근무 시키고 다 하잖아. 그런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건 뭐 이게 물어봤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거예요. 아마 회사 가면 뭐 과장님이 계실 거고 계장님이 계실 거예요. A, B, C, D가 있는데 이 계장님이 즉 나 내일 또 바빠. 그런데 직장 동료 일까지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때 이 당시에 이게 면접 질문 받은 분은 어떻게 답변하셨나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 일을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직장 동료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 답변이에요. 대충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 A, B, C, D는 뭡니까? 각자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민원도 처리하고 각자 업무가 있을 거니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과장이 계장님을 부릅니다. 불러서 야 이거 국장님께서 한 지시인데 이 가라는 프로젝트 내가 일주일 후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검토해야 되니까 6일 후에 좀 가지고 와. 시킨 거예요 얘한테. 그럼 얘는 요걸 들고 6일 안에 이 업무를 누가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적임자를 찾을 거예요. 그 적임자를 C라 생각한 거예요. C는 뭡니까? 주말 근무 야근 시킨 이유 벌써 말해버렸네. 그렇죠? 그 일의 가장 적임자이고 제가 가장 업무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저한테 주말 근무 야근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했다. 이게 뭐 정답이네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조직도 안에서. 자, C가 이제 물건을 일을 받았어. 얘도 통상직 업무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6일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것만 집중을 해야 돼 당분간은. 그래서 계장한테 이렇게 합니다. 라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뒤로 미뤄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다음 주까지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줘야 돼서 다른 분한테 조금 업무 분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일 어떻게든 주말 근무를 했든지 야근을 했으든지 6일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럼 계장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업무 분장 D한테 요 라일 네가 좀 해. 이것도 뭡니까? 일주일 안에 보고해야 돼. 민원인한테. 근데 일주일 안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 D가 제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다 얘기하면 얘는 불안하지. 왜? 계장은 누구예요? 우리 조직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은 뭡니까? 니 일 내일 구분이 있죠. 얘는 있어요 없어요? 얘가 잘못해도 이거기 때문에 밑에 직원이 니 일 내일 구분하는 것을 계장님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면접관이 싫어하는 것처럼.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답변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상황 지신 직무는 단계를 나눈다 말씀드렸죠. 우선 실시한 의도를 여쭤보고 제자리에서 검토를 해보고 검토한 내용을 다시 질문을 들어드리고 그래도 부당하다라는 확신이 들면 거절하게 돼. 단계잖아. 자, 이런 것들은 뭐죠? 단계로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지신 질문은 분류를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1과 시킨 일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기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못할 상황이라 판단이 된다면 직장 상사님과 상의를 해서 새로운 업무 분장 등의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자,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무슨 뜻이죠 이게? 조직의 일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듣기 좋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듣기 좋은 얘기죠. 전자보다 훨씬 더 듣기 좋은 얘기죠. 그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말 야근 근무하는 이유도 나왔죠, 그렇죠? 뭐 이런 질문 또 뭐 있습니까? 퇴근 시간이 되었어. 다른 동료들이 아무도 퇴근 안 하고 일하고 있어. 너는 일 다 끝났어. 퇴근 시간 됐는데 어떻게 할래? 저것도 정답이 있죠. 네 일 내일 구분하지 말고 뭐? 조직의 일. 그렇죠? 우리 조직에서 다른 동료들이 퇴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조직의 일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퇴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근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혹시 도울 일 있는지 여쭤보고 있다면 최선을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조직의 성과가 올라갈 것이고 계장님 면접관 이분이 면접관이잖아요. 좋아할 것이고 이 안에 다 있죠. 거의 다. 야근하는 이유, 주말 근무하는 이유, 퇴근 시간 돼도 퇴근하지 않는 이유. 뭐죠? 조직의 업무.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뭐 하나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상 강의하다 보면. 그래서 면접이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면 단순한 거예요. 자, 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뭐 있습니까? 학교 가면 어떤 소방관이 되고 싶냐? 뭐 이거는 뭐 포부 물어보는 거예요. 포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 거기 뒤에는 이제 전부 다 뭐 약간 지식적인 질문인데 뭐 이거는 뭐 제 영역보다는 김동준 교수님 영역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시간 좀 길어지니까 제 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면접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거 다 알아볼 겁니다. 제일 먼저 뭐죠? 이 지원 동기, 포부, 장점, 단점 등 면접의 기본적인 질문을 정리할 겁니다. 시작은 뭐예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지원 동기 핵심은 뭐죠? 어떤 일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 보십시오. 이 공무원은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공익적인 일한 범위는 엄청나게 넓고요. 그 일의 종류에 따라 직종이 정해지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가 대구시가 발전하려면 대구시의 관광 축제 산업이 활성화되면 대구 시민들의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면 대구시의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매우 공익적이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제가 그 관광 산업이라는 공익에 관심이 있으면 뭡니까? 소방직 지원 안 했지. 일반 행정직 지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뭐 화재 예방,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재 진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이런 업무가 공익에 관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로 지원한 거예요? 소방직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원 동기란 건 뭐죠? 어떤 일이 참 공익적으로 가치 있다는 생각에 소방직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게 지원 동기의 라인인 거예요. 스토리 라인.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뭐 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물어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전체 지원 동기의 정리를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동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면접을 보잖아요. 대부분 80%의 수험생이 장점을 뭐로 뽑는지 알아요? 성실, 책임, 꼼꼼으로 뽑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는 면접에 대해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새끼 소방 공무원으로서 꿈이 간절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뭐죠?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상황 판단 능력, 창의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가져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원 동기 어떤 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얘기하고, 그렇죠? 포부는 뭐죠? 이 일 내가 소방 공무원이 되면 어떤 자기개발, 어떤 자격증, 어떤 대학, 어떤 공부 또는 어떤 마음가짐 그 일을 하기 위한 늘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포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질문에 포부였듯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시작은 이거예요. 지원 동기부터 만들어야 돼. 그런데 왜 책임감, 꼼꼼함, 성실하느냐? 장점부터 만들어요. 이게 쉽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단점은 뭐죠? 꼼꼼하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자기 기술서에 사전조사서에 단점 물어보면 뭐 해야 돼요? 대충 적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면접 보잖아요. 특히 공무원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사유의 대부분이 뭐죠? 장점 표현이 잘못되어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게 뭐냐? 단점이에요. 우려예요. 우려. 이해되시나요? 면접을 보니까 조직 생활 잘 못할 것 같은데, 면접 보니까 상황 판단력이 없는 것 같은데, 책임감 없어 보이네. 이런 우려가 더 많은 불합격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단점을 얘기했어. 근데 그 단점을 면접관이 들어보고 아주 흥미롭게 관심을 가져. 내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막 물어봐.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뭐죠?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다음 질문.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뭐다? 피해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면접 강의 들으면 피해가는 질문의 리스트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위법 행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건 아니잖아, 솔직히. 내가 했던 위법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폭행? 아니야. 음주운전, 그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까? 이거 아니잖아. 반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얘기하면 그냥 다음 질문 넘어갈까? 그런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다 방법이 있어요. 단점도 사소한 거 얘기하든지, 아니면 들어보니 장점 아닌 단점인 듯, 이런 게 있어. 무슨 말인지 듣고 보니까 장점 같은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단점은 항상 뭐죠? 단점을 얘기하고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도 같이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답변의 요소들 있죠. 그런 것도 다 같이 볼 거예요. 또 그다음 뭐죠? 어쨌든 지원 동기를 얘기하든 장점을 얘기하든 하물며 단점까지도 뭐죠? 다 결국은 경험의 정리예요. 경험의 정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경험 들어보니 소방 공무원일도 잘할 수 있겠네.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3분 스피치 왜 시킬까요? 그냥 얘기하나요?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돼. 내가 3분 스피치를 하는 모습을 딱 논리정연하게 주제를 나누어서 단계별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 또 뭡니까? 그 안에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정량적인 표현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명확하게 또렷한 발음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면접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분 민원인 대할 때도 참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겠네. 위상사한테 어떤 화재 현장이라든지 상황 설명할 때도 뭡니까? 주기적이지 않고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잘하겠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시를 했어. 근데 이 세 명한테 지시를 했더니 세 명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는 이렇게 일하고 있고 얘는 이렇게 일하고 있어. 이거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뭡니까? 3번 스피치 하시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이 느낌 받겠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험도 뭐죠? 과거 경험을 얘기하면 면접관이 행복했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공무원들도 잘할 수 있겠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험을 정리해야 된다. 몇 개? 3개만. 그다음에 공직감 볼 거예요. 물론 이제 공무원의 의무 외워야 돼. 암기하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머리로 암기하시라.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뭐죠? 가슴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면접회 때 공직감 관련 질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친한 친구가 청탁하면 어떻게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앞단에 깔아줘야 될 뭐죠? 약간 배경 미사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가슴으로 외우는 것들을 써야 돼. 저는 공무원의 사명이 공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헌장 이런 거 다 배우겠지만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뭐처럼 써야 돼? 내 마인드인 것처럼 면접장에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할 겁니다. 신문도 좀 끌어오고 등등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나 청탁, 뇌물, 부당한 지시는 뭐죠?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모르면 치명적인 거예요. 왜 치명적인지 아시죠? 보세요. 우리 청탁, 신문, 영화 보면 공무원만 나오면 누가 청탁해. 안 그런가요? 그렇죠? 카지노 봐. 맨날 청탁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무원만 나오면 청탁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짜 공무원이 꿈이다. 막 자면서 소방 공무원이 돼서 일하는 상상을 막 자꾸 한다. 어떤 영화 드라마 보면 뭡니까? 나는 뭡니까? 그 최민식에 좀 빙의해서 보는데, 몰입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에서 몰입해서 봐야 되잖아. 그러면 내한테 청탁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생각을 해봤어야 돼. 맞습니까? 네가 한 번도 안 해봤다? 이 말은 뭐죠? 공무원의 꿈이 간절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청탁을 한다면으로 시작해서 이미 나는 그런 생각 이미 해봤어요. 라는 느낌을 풍겨줘야 돼. 물론 이것도 압박합니다. 면접관이. 그래서 압박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내부 고발을 압박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변의 비난.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뭐죠? 청탁은 누가 해요? 친한 사람이에요. 거절하면 그 사람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취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경험 안 해봤더라도 면접 강의를 통해서 강제로 경험시켜 드린다고. 그래서 다 정리할 거예요. 이 조직생활 처신법 좀 몇 개 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개 봤죠? 저것도 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동료일 나한테 시키면 어떻게 할래? 나한테만 주말 근무 시키면 어떻게 할래? 다른 사람들 네 퇴근 시간 됐는데 다른 사람들 퇴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정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야근시킨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더 심각하게 가면 내일이 결혼식인데 직장 상사가 출근하라고 한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들. 결혼식 가면 돼, 안 돼? 가긴 가야 돼. 결혼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내가 결혼식 안 가겠습니다. 믿어? 안 믿는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답변은 우리가 강의할 때 다 볼 거니까. 자, 그런 것들 다 볼 거예요. 쉬워. 제가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야, 신문 기사를 발췌해서, 야, 이런 상황인데 결혼식 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지금 상황을 모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황을 들어드릴 거예요. 신문 기사 상황을. 야, 너 이런 상황인데 결혼식 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기사를 딱 보면, 아, 결혼식만 참여하고 신혼여행은 뒤로 미뤄야 되겠구나. 빨리 복귀해서 업무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정답 말씀드렸다 대충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거 다 볼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면접은 지식을 묻는 게 아니니까. 네 마인드가 어때 물어보는 거니까. 내 마인드가 이래요라고 표현하려면 그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역량 표현법. 그 다음에 우리가 두 사람을 이해해야 돼. 면접 간의 관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직장 상사와 면접 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꿈이 간절한 공직자의 관점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세상을 보는 눈은 저랑 다를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모든 공무원 직종의 공통적인 질문이 뭐였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이었어요. 질문은 똑같아요. 세월호 사건을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 보라는 건데 문제는 뭐죠? 직종마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는 뭡니까? 사회복지 문제 보러 가서 구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얘기해야 돼요? 그 피해자 가족들,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얘기하지 뭐죠? 아, 이 새끼 보니까 사회복지적 공무원으로서 꿈이 간절한 사람이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교육행정직은 뭐겠습니까? 학생들 안전교육, 사전에 이런 안전교육 했다면 또는 교사들 안전교육 했다면 사고를 피해를 줄였을 텐데 이게 뭡니까?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다 바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릴 거예요. 스터디를 하면서 조를 짜드리고 매주 뭐 해야 돼? 소방 관련 영화 보고 토론하셔야 돼요. 자, 소방 관련 영화를 우리 요즘에 유튜브 보면 더 글로리 보니까 하도영의 관점에서 본 글로리 이렇게 나오더라고. 봤습니까? 또 누구의 관점에서 본 더 글로리. 여러분은 뭡니까? 영화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우리가 화재 현장이 있어. 대부분 뭡니까? 이게 피해자 관점에서 보잖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여러분 뭐죠? 그게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영화를 재해석해서 토론하셔야 돼. 나라면 내가 그런 소방 지휘자, 현장 지휘자였으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 자, 이런 관점에서 소방 공무원 영화도 토론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최근에 영화 본 적이 있느냐?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해봐라. 물었을 때 그 지휘관의 관점에서 그 영화를 설명하면 면접관이 아주 매우 좋아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공무원의 꿈이 간절한 공무원 지원자의 관점을 제가 어떻게 풀 거냐? 인생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왜 행정직 공무원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인생 그래프를 쭉 깔아놓고 이런 계기로 자기 지원 동기를 가지게 되고 지원 동기를 가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서 그전에는 장점이 농구 잘하고 운동 잘하는 그 장점이었는데 이분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모습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면서 아, 그런 장점은 좀 사소한 거구나. 나 이런 장점을 활용하면 뭐 좀 더 공익적이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게 보기 시작하고 그게 면접장에서 이런 얘기 제가 드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회복지 면접 보러 가서 사회복지 얘기해야지 왜 구조 얘기를 왜 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강의 하는 거 봤던 건데 첫 시간에는 면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면접 경험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접 보다 보면 살면서 힘들었던 적 얘기해 보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뭐 할머니 돌아가셨던 이야기, 또는 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이야기. 더 최악은 뭐죠? 본인이 다쳤던 이야기. 이건 내 단점을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살면서 힘들었던 적 왜 물어봅니까? 너 소방 공무원으로 적합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 얘기해야 돼요? 어떤 조별 레포트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잘 안 응해줘. 사람들이 설문조사 레포트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어떻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극복해서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경험 들어보니 소방 공무원 일을 하다가도 어떤 장애에 부딪혀도 해내겠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례를 잘 뽑아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막 되게 많아,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갈등 물어봤더니 갈등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것도 갈등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문조사 해주세요. 일반 시민은 뭡니까? 안 할래요. 이 갈등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갈등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에 좋은 주제에는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응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겠죠. 이게 창의. 또 창의자 뭐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상황 대처 능력. 다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의 경험이 뭡니까? 창의, 뭐 갈등, 상황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런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이것도 뭐죠? 영양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풀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면접 때는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친구와 싸웠던 얘기, 엄마와 싸웠던 얘기 하시면 되게 많아. 뭐 엄마와 싸웠던 얘기를 가지고 내가 소방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면접에 대해 취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첫 시간, 한 시간 동안 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뭐 한다? 느껴라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아, 저 얘기 들어보니, 저런 경험 들어보니, 아, 저 사람 소방 공무원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여러분이 먼저 느껴야 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일반에서 뭐 우리가 소방 공무원 면접도 예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인사를 하며, 어떻게 나가고, 복장, 자율복장이라 하지만 자율복장 입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 그렇죠? 정장 입고 가셔야 돼. 경상북도도 자율복장 된 지 한참 됐어요. 아무도 있지 않습니까? 청바지에 흰색 면티 스티브 잡스를 입고 안 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그거는 면접관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방방재청에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 혼자만 면티 입고 간 사례도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하는 법, 이게 뭐 대충 분류 나눴는데 사실 더 많은 분류를 볼 겁니다. 뭐 상황 재생 질문도 따로 뽑아져 있고요. 다 볼 거예요. 다 보고, 야, 이렇게 압박당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다 간접 체험해 보시고, 또 실제 모의 면접하면서 압박도 안 받아보시고, 압박을 알고 받으면 즐거워. 보이잖아. 그렇죠? 모르고 받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자, 알고 받아야지. 최후의 발언도 볼 겁니다. 최후의 발언. 면접 후기 보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많이 물어보죠. 자, 그거 다 볼 거예요. 다 봐야 돼. 여러분의 선배들이 했던 칭찬받았던 사례들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 조직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방의 전공 면접 특강 듣고 또 모의 면접까지 쭉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쯤 되면 뭐죠? 요때 만들었던 답변이 좀 어색하다가도 좀 꾸민 것들도 이쯤 되면 뭐죠? 아, 실제로 내가 했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나간 얘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아마 인적성 검사도 일정을 잡아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적성 검사 결과지를 미리 드릴 겁니다. 인적성 검사 결과지는 뭐죠? 참고용이에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게 결과가 나와. 이 대충 보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 보이는데 책임감이 되게 낮게 나왔네. 사교성이 좋게 나왔고 적극성이고 리더십도 괜찮게 나왔는데 이 준법성이 되게 낮게 나왔어. 그럼 이분은 뭐죠? 이걸 들고 걱정이 늘어져. 걱정이 늘어져요 또. 이게 들고 아, 선생님 준법성이 낮게 나왔는데 저 불합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죠? 자, 이걸 보면 면접관이 책임감에 대한 근면성에 대한 우려를 느낄 거예요. 그럼 뭘 가능성이 크다? 요거 관련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거 실제로 물었더니 답변을 내가 잘해. 그러면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근면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답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면접관이 내한테 이런 우려를 가질 가능성이 크구나, 나 대비해야 되겠다까지가 요까지 역할이에요. 이거 뭐 연습해서 다음 시험에는 근면성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따위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적성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인성 면접에서 다 크로스 교차로 묻기 때문에 이거 답변의 신뢰도 위에 다 나오거든요. 응답 신뢰도 뭐 나오잖아, 63%. 이거 막 좋은 것만 다 적어. 그러면 이 신뢰도 뚝 떨어져서 거짓말. 그럼 면접관 보고 거짓말했네 이렇게. 더 안 좋아 그게. 그래서 이거 결과 보고 저한테 오셔서 준법성이 높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건 없어. 뭐 그거 될 것 같으면 뭐 이거 연구기관에서 만들지도 않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차 질문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다? 미리 검사해보고 이런 부분 면접관이 우려할 수 있겠네. 쉽게 말해서 준법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 내가 답변을 잘못하면 치명적일 수 있겠네. 결과와 질답이 둘 다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이거 대비해야 되겠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보시고 뭐 강제는 아니니까. 사전조사서 잠깐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방직에서 사전조사서는 사실 처음이지만 뭐 대구지방직이라든지 국가직에서는 뭐 자기기술서 또는 사전조사서 다른 이름으로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낯선 건 아닙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뭐 대충 뭐 이런 것들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이 많은데 이를 보고 공직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임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공직관 관련된 질문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이거 산문형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뭐죠? 좀 적어야 돼요? 읽는 면접관님께서 읽고 내용 파악이 쉽도록 배려한 뭐 보고서 형태, 항목 형태로 적으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소방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보고서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 형식에 맞춰 적으면 돼. 쉽게 말해서 그 소방관들이 읽기 익숙한 형태의 글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뭐 대구지방지도 그렇고 소방 관련된 그 관공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대충 뭐 보고서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 형태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황, 사회적 약자는 법률과 제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 사회적으로 이 갑질과 같은 차별을 받기 쉬운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본인은 이런 자세로 일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소국 행정도 이 갑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본인은 항상 사회적 약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법 규정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이미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대안. 우리가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관공서에 찾아가는 대부분은 뭐죠? 자기가 힘들고 고민되었고 어려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셨는데 법 규정 딱 펴놓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되게 나쁜 행동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죠? 이 적극 행정이거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변치 않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공직생활 틈틈이 봉사활동도 게을리지 않겠다. 뭐 이런 형태를 적으시면 돼. 본인 공직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 공직관. 뭐 이런 형태의 공직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량적인 부분에 물어볼 수 있어요. 역량적인 부분.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동 팀의 목표에 대하여 본인만의 방법으로 노력하여 성과를 이루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창의성을 발휘했던 사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항목을 나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본인만의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논리적인 보고서가 되겠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항목을 나눴으면 목표는 학과 총무로 활동 중에 MT에서 신입생의 원활한 학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본인이 운영을 했었다. 그런데 본인만의 방법은 전체 MT 준비 회의를 하던 중에 이 1,500여 간의 편지 배달 이벤트를 본인이 직접 제안해서 시행해 본 적이 있다. 막상 해보니까 우체통과 편지지 제작해서 MT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우체통 위치도 변경하고 원활한 시작을 위해서 홍보부원에게 먼저 편지를 쓸 것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는 미리 만들어진 100장 편지지 부족해서 현장에서 100장 더 제작했을 정도로 성황했었고, 그 결과 선후배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신입생과 학과 적응에 도움을 준 적이 있다. 이런 데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들어보니까 이게 소방에 불 끄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런데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창의성이 있어 보이고 상황 대처능이 있어 보이죠. 소방 공무원 일도 열심히 할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럼 된 거예요. 자, 그런 형태의 글들 찾아야 되겠죠.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학생이 저희가 모의 면접할 때 적게 하거든요.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서 100%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례다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전조사서를 올해부터 적게 되죠. 언제? 인적성 검사하는 날, 면접 날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미리 그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정년 연습을. 또 이렇게 적으면 뭡니까? 면접관 책상 위에 아까 가지고 있는 인적성 검사지랑 요게 딱 깔려 있어. 그럼 요걸 보고 뭡니까?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잘 적으면 이걸 보고 질문할 것이고, 뭐 대도 않게 적으면 물어볼 게 없으면 질문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적은 뭐예요? 잘 적어서, 그렇죠? 내가 준비했던, 잘 적었단 말은 뭐죠? 내가 준비했던 거잖아. 내가 준비했던 거에서 물어봐주면 면접이 훨씬 수월해지니까. 이거 안 물어보고 면접관이 준비했던 질문하면 뭔가 예측 불허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잘 적는 게 좋겠죠. 그렇죠. 뭐 저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 분의 면접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길게 1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실제 면접 강의에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제가 이게 조금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인성 역량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겁니다.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 거의 그 안에서 질문이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 형태는 엄청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 동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원 동기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지만 이거를 시점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언제 처음 소방공무원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인물 중심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소방공무원 하고 싶다라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단점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기술적인 면접관은 돌려가서 물어봐요. 최근에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거를 좀 고쳐라 라고 지적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게으르다 이딴 소리면 안 되지 갑자기 솔직하게. 근데 실제 면접이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점 준비 잘해. 그런데 갑자기 면접에서 단점을 돌려서 물어봐. 최근에 친구들이 나한테 야 너 이런 거 좀 고쳐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거 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점 암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실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의 면접을 하면 또 교수님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기술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렇게 물어봤다가 뒤돌려서 물어봤다가 옆으로 한번 쳤다가 일로 쳤다가 북한 날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대비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